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제4강의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화폐 시간 가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4강 MPV와 IRR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MPV는 이미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했었죠. 이것은 순 현재 가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순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IRR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이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재무관리뿐만 아니고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내부 수익률 같은 개념은 여러분들 그 회계에서 사채라든지 그런 공부할 때 여러분 아주 유용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MPV하고 이 내부 수익률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자산의 투자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MPV와 IRR.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봤던 순현재 가치. MPV 한번 봅시다.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균형 가격, 시장 가격 이렇게 봤죠.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그 재무관리 책이나 회계 책에 보면 순현재 가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C1의 1 플러스 K. 이것은 1년차 C1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죠.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죠. 환산한 겁니다. 이때 이 K가 바로 이자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년차의 현금을 그 다음에 1 플러스 K의 제곱으로 또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 3년 차의 현금을 또 현재 가치 계산하고, 마지막에 N년 차 말의 현금 CN을 1 플러스 K의 N승으로 또 현재 가치로 계산하고. 이건 다 뭡니까? 이건 다 부호가 뭐예요? 이게 다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 이건 다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오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런데 그 현금이 요거는 1년 차, 2년 차, 요거는 N년 차 해서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빼기 C0. C0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유출입니다. 유출. 그리고 C0니까 이것은 언제 돈이 나가는 거다?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는 항상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금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 미래의 현금의 유입의 현재 가치. 그리고 C0는 지금 현재 돈 나가는 거. 그것의 차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부호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요 붉은색으로 네모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다 더하기니까 시그마로 해서 T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K의 T승 분의 C의 T. 이렇게 보통 이제 줄여서 이 내용을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빼기 뭘 한다? C0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붉은색 네모. 이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 현금 순유입의 현재 가치다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가격으로 표시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C0는 뭡니까? C0는 현재의 현금 유출이에요. 현재의 현금 유출. 현재의 현금이 나간다. 왜 나가나? 투자를 하니까, 즉 매입을 하니까 돈은 나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돈은 얼마만큼 나간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나간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자, 이게 바로 순현재 가치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의 그 균형 가격에서 결국 시장 가격을 뺀 거죠. 자, 그래서 이 NPV, 자,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그 투자는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작으면 그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 순현재 가치 NPV를 구할 때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1 플러스 K 하고 해서 이자율을 그냥 K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럼 이 이자율 또는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보통 할인한다 이렇게 말했죠. 할인율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율, 할인율, 즉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 이자율, 할인율은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어떤 이자율을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 이거예요. 자,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때의 이자율 또는 할인율은 자, 투자를 할 때 기대하는 최소 한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최소 한도의 수익률. 자, 10% 이자율로 할인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 10%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나? 그 투자를 했을 때 최소한 10%의 수익률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때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10%로 대출을 받습니다. 나는 10%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대해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이 돈을 100만 원 대출 받아서 이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이 최소 몇 % 이상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10% 이상의 수익률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2%, 13%, 15% 이렇게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률은 주식 투자해서 나와줘야 그래야 10% 이자를 갚고도 내 호주머니에 남는 게 있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10% 이자를 물면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이때 이자율 10%, 할인율 10%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 즉 기준율이 된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허들 레이트라고 하는데 기준율이 된다. 자, 만약에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해서 10% 이상 수익률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몇 %가 돼요? 10%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10% 최소 한도의 수익률이 된다. 이 10%가 결국은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그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최소 한도의 수익률. 자, 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할 때에 기대가 되는 실제 수익률 또는 기대가 되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투자할 때 실제 수익률이 몇 프로 될까? 또는 기대가 내가 몇 %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나? 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요거는 최소 한도의 수익률, 즉 기준율인 것이지 내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실제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자, 단 아까 뒤에서 나오는 좀 이따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투자할 때 기대되는 실제 수익률 또는 투자할 때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익률 이것이 바로 어떤 개념이냐?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다.
자, 이것은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 자, Internal Rate of Return 해서 여기 IRR 줄여서 보통 IRR이라고 우리가 표시합니다. 자, 투자를 할 때의 실제 또는 내가 기대가 되는 예상 수익률. 자, 이것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 또는 유효 수익률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회계를 배울 때 사채 회계에서 유효 이자율법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때 이거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다.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들으면 잘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C0. C0는 아까 뭐였습니까? 제로는 지금, 현재. C0는 돈 지금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의 현금 유출이에요. 투자할 때의 현금 유출, 즉 시장 가격으로 돈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자, 1년 차에 C1에 돈이 들어와요. 자, 그거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1 플러스 R 나누어서 그 다음에 2년 차에 또 돈 들어와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죠. 그 다음에 점점점 가서 N년도에 또 CN의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NPV를 볼 때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자,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결국은 요 네모,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네모를 아주 간단하게 표시하면 아까처럼 시그마로 t 이퀄 1부터 n까지 자, ct 나누기 1 플러스 r의 t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C0는 아까 뭘 말했나? 자, 현재의 현금 유출이다. 즉 현재의 투자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 투자액은 결국은 시장 가격을 의미했죠. 현재의 현금 유출하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 네모. 자, 이건 뭘 말합니까?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돈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 현금 순유입의 현재 가치. 미래의 현금 순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한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어떻다? 이 꼴이잖아요. 이퀄 같다 이 말입니다. 요 두 개를 같게 만드는 그때의 요 R, 같게 만드는 그때의 R, 지금 R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 R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은 결국은 뭘 의미한다? 결국 이 투자를 할 때의 실제 또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유효이자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별건 아닌데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거 현재의 현금 유출이라는데 이거 왜 부가 플러스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요 C0를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빼기 C0가 되겠죠. 그죠? 빼기 C0가 되고, 그럼 요걸 이쪽으로 넘겨서 빼기 C0 하면 요 두 개가 지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버리면 이건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죠? 결국은 요 현재 가치에서 C0를 뺐을 때 그때 값이 0을 만드는 그때 R을 구한다 하는 거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비바이오 주식에 1년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 자, 1년 차 말에 배당금 주당 10,000원. 그 다음에 1년 후에 매각 대금 11만 원.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예상이란 말을 썼을까?
자,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상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이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돼요? 1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죠? 자, 이자율, 할인율은 10%. 이자율, 할인율은 10%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할인율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NPV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자율, 할인율이 10%라고 하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비바이오 주식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몇 %의 수익률은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의 수익률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NPV는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일단 딱 지금 기간이 1년이죠. 자, 지금 현재 0이고 1년.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투자하면 돈이 얼마 나가요? 돈이 10만 원 돈이 나가요. 그죠? 지금 투자하면 돈이 10만 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10만 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년 후에 일단 배당금 10,000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팔면 내가 또 얼마의 현금이 유입이 돼요? 11만 원의 현금이 유입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1년 후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12만 원의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12만 원의 현금이 1년 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지금 내가 투자하면 10만 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럼 1년 후에 12만 원. 그러니까, 자, 1 플러스 0.1. 최소한도의 수익률, 이자율, 할인율 10%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한다. 자, 1년이니까 1승. 이거는 돈 들어오는 거죠, 현재 가치. 자, 그 다음에 돈 나가는 거. 지금 이 주식에 투자하려면 1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10만 원 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자, 10만 9,091원이 나온답니다. 계산해 보면 1승이니까 그냥 나누기 1.1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NPV 순현재 가치 구하면 9,091원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순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지금 돈 나가는 것보다 더 크죠. 자, 그래서 이건 0보다 크다. 따라서 비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다.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순현재 가치를 가지고 이 주식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RR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내부 수익률.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 나가야 됩니까? 10만 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비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면 10만 원의 현금이 나가는 것이다. 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1년 후에 가치. 결국 1년 후에 가치니까 미래 가치잖아요. 그죠? 1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 유입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10만 원. 내가 지금 10만 원이라는 돈을 예금을 한다 생각해 봐요. 내가 10만 원이라는 돈을 예금했을 때 자, 1년에 R만큼의 수익률을 내가 얻어요. 그럼 1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미래 가치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10만 원 통장에 돈 넣으면 1년 후에 돈이 얼마가 돼요? 10만 원에 1 플러스 R의 1승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돈이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12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꼴 12만 원이다. 자, 우리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배울 때 일시불 배울 때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자, 요 관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 수익률이 R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미래가치 구하면 이것이 바로 곧 얼마다? 12만 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0만 원 이꼴 어떻게 돼요? 12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1승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10만 원은 현재 돈 나가는 거였어요. 이게 아까 기호로는 C0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12만 원은 1년 후에 현금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게 아까 기호로는 C1이었습니다. 그죠? 자, C0와 C1의 현재 가치를 똑같이 만드는 그때의 R, 수익률을 구하자 이겁니다. 자, 그때 수익률을 구하면 20%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2만 원이 되면 수익률이 20%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20%인데 그럼 20%가 이게 도대체 수익률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뭐하고 비교하냐? 자, 아까 우리 기준 수익률이다, 기준율이다 하는 말이 아까 나왔었죠.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몇 %였습니까? 그렇죠. 아까 MPV 구할 때 할인율로 사용했던 그 이자율, 그걸 우리가 최소한도의 수익률 그렇게 말했잖아요. 최소한 10%는 돼야 된다. 최소한 10%는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몇 %였어요? 10%였잖아요. 최소한 10%는 돼야 되는데 내가 몇 %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어요? 20%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투자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IRR을 가지고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이 주식에 이 자산에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부 수익률에 의한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니까 아예 그냥 이 정도 간단한 것은 아예 외울 정도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PV하고 IRR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1년 후에 현금 12만 원. 자, 이것은 1년 후에 순현금 유입이죠. 자, 최소한도의 수익률 10% 이자율, 그죠? 0.1로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게 균형 가격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10만 9,091원. 이게 균형 가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시장 가격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MPV는 이 균형 가격하고 시장 가격하고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MPV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10% 이자율은 그냥 최소한도의 기준 수익률이다 말이에요. 기준 수익률의 개념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자,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0만 9,091원을 투자했을 때 10% 수익이 나면 1년 후에 얼마가 된다? 12만 원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장 가격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2만 원 1년 후에 순현금 유입하고 요 두 개를 시장 가격하고 12만 원의 1년 후에 순현금 유입을 똑같이 만드는 그때의 1 플러스 R 할 때 이때 R을 구하면 몇 %가 나온다? 20%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20%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 20%가 뭐다?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이다. 자, 이것은 시장 가격으로 내가 10만 원에 투자할 때 시장 가격으로 투자할 때의 실제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10만 원에 투자하면 1년 동안 20%의 수익률을 얻어서 1년 후에 얼마가 된다? 12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12만 원은 바로 뭡니까? 1년 후에 미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 현재 순현재 가치와 IRR 내부 수익률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12만 원, 1년 후에 12만 원의 돈을 벌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면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10만 원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은 당연히 20%가 되는 거죠. 10만 원 투자했는데 12만 원 벌었으니까 그럼 수익률은 20%입니다. 그게 내부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에 10만 9천 91원, 10만 9천 91원을 내가 투자하면 10만 9천 91원을 투자하면 10만 원보다 더 많이 투자한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돈은 12만 원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까? 10%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10%의 수익률. 여기는 20%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비바이오 주식에 2년 정도 투자하려고 한다. 자, 매년 말 배당금 주당 5,000원. 그리고 2년 후에는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11만 원에 매각을 하려고 한대요. 11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면 지금 2년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0이고요. 1년 차, 2년 차 말이죠. 자, 지금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자, 1년 후에 배당금 얼마 받아요? 1년 후에 배당금 5,000원 받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배당금 또 5,000원 받아요. 그리고 매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 돈이 들어올 겁니다. 매각을 해서. 그럼 1년 차에는 5,000원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2년 차에는 합계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11만 5천 원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현금으로 자, 이렇게 보면 이건 연금이죠. 연금이고 요거는 일시불이죠. 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다 이제 여기서는 자, 일단 연금 뭐 일시불 따지지 않고 그냥 1년 차 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차 5,000원, 자, 2년 차는 11만 5,000원 이렇게 현금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이것이 시장 가격이에요. 지금 매입하려면 1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죠? 자, 이자율, 할인율은 10%. 역시 이때 이자율, 할인율은 자, 최소 한도의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다. 자, NPV를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자, 균형 가격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미래의 순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 1년 차 5,000원 들어오죠. 자, 1 플러스 0.1, 10% 가지고 할인합니다. 최소한도의 수익률 10% 가지고 할인해요. 더하기 2년 차가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1만 5,000원이었죠. 그리고 1 플러스 10% 0.1에 자, 2년 차니까 재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합계는 미래 순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인 거죠. 자, 이것은 구해보면 자, 99,587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을 내가 사면 얼마를 주고 사야 돼요? 1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10만 원 주고 산다. 즉 돈 나간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미래에 돈 들어오는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 99,587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414만 나옵니다. NPV가. 자,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작죠. 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부 수익률 개념을 가지고 한번 투자 의사결정을 해봅시다. 현재 시장 가격 10만 원이에요. 비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면 10만 원의 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5천 원, 2년 후에는 11만 5천 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10만 원 투자한다면 수익률은 몇 퍼센트 나올까? 이 말입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올까? 자, 이 경우는 자, 딱 1년인 경우는 1년밖에 안 되니까 수익률, 내부 수익률 구하기가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2년, 기간이 2년인 데다가 1년차, 2년차 현금 유입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과연 이걸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오면 아까 1년 차에 5천 원이었죠? 그 다음에 2년 차에 11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투자하면 얼마를 돈을 써야 됩니까? 10만 원 돈을 써야 돼요. 10만 원 돈 쓸 때 1년 차에 5천 원 들어오고 2년 차에 11만 5천 원 들어오면 이거의 연간 수익률은 몇 퍼센트일까? 자, 이거는 이제 2년 차기도 하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이제 각각 나오니까 이때의 내부 수익률 구하는 방법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년 차 5천 원, 2년 차 5천 원, 다음에 11만 원. 자, 합하면 11만 5천 원 되겠죠. 자, 그런데 자,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얼마로 해야 되냐? 자, 아직은 모르죠, 수익률을. 그래서 수익률을 우리가 R이라고 표시합니다. R. 자, 1년 차의 수익률 R, 2년 차의 수익률 R. 이렇게 똑같이 연 수익률로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1년 차 말에 5천 원을 2년 차 말 시점의 미래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 5천 원 곱하기 1 플러스 R로 이렇게 미래 가치로 환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년 차 말로 이제 다 맞춰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11만 5천 원 더하기 5천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2년 차 말 시점으로 이제 시점이 맞춰진 거예요. 미래 가치로. 자, 그런데 투자를 얼마 하냐? 자, 1년 후에 5천 원의 2년 말 시점에 자, 미래 가치 수익률. 자, 해서 이거 구했습니다. 5천 원 곱하기 1 플러스 R.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 그런데 투자하면 지금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1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투자합니다. 그죠? 그런데 투자 기간은 결국 몇 년입니까?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10만 원의 2년차 말 시점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나? 10만 원 곱하기 자, 연 수익률이 R이죠.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 2년 동안 투자하니까. 자, 이게 이제 미래 가치가 10만 원의 미래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미래 가치하고 이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미래 가치하고 자,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만드는 그때의 R을 구한다 이겁니다. R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이꼴 자, 11만 5천 원 더하기 자, 5천 곱하기 1 플러스 R.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거를 자, 10만 원 이꼴 이렇게 이제 해보면 요 1 플러스 R의 제곱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자, 5천 나누기 1 플러스 R 더하기 11만 5천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은 뭡니까? 10만 원은 지금 현재 현금 유출 C0 그게 되는 것이고 5천 원은 1기 말의 현금 유입 11만 5천 원은 2기 말의 현금 유입 그것을 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자, 그때 수익률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R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때의 자, 현재 현금 유출이고 이것은 자, 미래 현금 순유입 현재 가치죠. 똑같이 만들어주는 자, R을 구하면 이 R이 자, 9.8%가 나온다. 9.8%. 자, 그럼 이 9.8%의 수익률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알 수가 없죠.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아까 나왔던
자, 기준이 되는 수익률. 자, 기준이 되는 최소한도의 수익률은 몇 %는 돼야 된다? 10%는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수익률이 10%였는데 그 최소한도의 수익률 10%에 지금 못 미치잖아요. 이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 그죠?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이 투자를 하면 비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면 10%의 최소한도의 수익률도 못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투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부 수익률에 의한 자, 투자 의사 결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NPV와 IRR 비교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5,000원. 자, 1년차 현금 유입 최소한도의 수익률 이자율 10%로 할인합니다. 더하기 11만 5천 원 2년차의 현금 유입 자, 1 플러스 0.1 10% 최소한도의 수익률로 현금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할인합니다. 제곱. 자, 이렇게 자, 0.10% 최소한도의 수익률로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자,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균형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 균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99,587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10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까 이제 NPV 법이었습니다. NPV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시장 가격 10만 원 하고 자, 1년 차에 현금 유입 5천 원, 2년 차에 현금 유입 11만 5천 원. 자, 요거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때의 요 R, 그때 이 R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 R을 구해보면 몇 %가 나왔다? 아까 9.8%가 나왔죠. 0.098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0.098. 그러면 시장 가격하고 똑같이 되더라. 그때 이 9.8%가 뭐가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0%는 최소한도의 기준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9.8%, 0.098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은 결국 시장 가격으로 투자할 때의 실제 예상되는 수익률,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하겠죠.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자, 9.8%. 자, 그리고 이 수익률, 내부 수익률하고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내부 수익률이 오히려 더 작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해 보면 자, 투자 의사 결정. 이것은 결국은 그 자산에 대한 현금 흐름을 평가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평가할 때 자,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제 NPV법, 두 번째 IRR, 내부 수익률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순현재 가치를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나,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나, 일반적으로 결과는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결과는 같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란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결과가 다를 경우도 간혹 있다.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자, NPV법에 따른다. 순현재 가치법에 따른다. 그렇다면 결국은 NPV법하고 IRR법하고 어떤 게 더 우월하다는 것이냐? 자, 순현재 가치법, NPV법이 더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우월하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NPV는 이제 그 빼기 현재 가치 개수표, 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구하고 빼기만 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자, 내부 수익률은 아까는 우리가 뭐 조금 이제 간단한 거였으니까 구했는데, 내부 수익률 좀 복잡한 현금 흐름이 나오고 했을 때 내부 수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 자, NPV도 마찬가지고요. IRR 내부 수익률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엑셀 있죠, 엑셀. 자, 엑셀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는 별도로 제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엑셀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자, 엑셀을 구하면 IR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상 네, 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제 4강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